자, 먼저 쓴바기 오징어 초무침을 만들어 볼 텐데요. 네. 저는 좀 쓴바기가 네. 생소하거든요. 그쵸. 어머니가 다 만들어서 상에 올려주셨지만 이렇게 생으로 보기는 아마 쉽지 않을 맞습니다. 거예요. 쓴바기는 이렇게 뿌리인데요. 뿌리 채소예요. 네. 보통 이렇게 굵은 것들도 있고 가는 것들도 있는데요. 쓴바기를 고르는 방법은 이 끝부분에 이런 데 뿌리 부분이 지금도 약간 색깔이 있지만 이거보다 더 시커멓게 검은 거라든가 네. 또는 이런 사이에 이런 굵은 심 같은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서 뿌리가 많이 있는 것들은 좀 질기거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봤을 때 이 전체적인 고르게 이 색깔을 띠면 좋은데 끝부분이 너무 검은 색깔이 많이 나거나 이런 거는 이제 캔지 오래된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쓴바기는 보통 우리가 되게 쓴맛이 되게 많은 나물 맞습니다. 중에 한 가지거든요. 근데 그 맛을 먹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쓴바기를 먼저 처음에 손질하는 방법은 먼저 물에다 한번 씻은 다음에 굵은 소금을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아주 조금만 넣으세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넣은 다음에 손으로 바락바락 주물러 씻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쓴바기가 갖고 있는 쓴맛을 조금 빼주는 거거든요. 보통 이제 굵은 소금을 넣는 이유는 이 뿌리 부분에 있는 지저분한 것들도 깨끗하게 씻는 거고요. 하는 건데 그냥 사온 채로 흙이 묻은 채로 그대로 소금을 넣으면 안 되고요. 깨끗하게 씻어서 물기를 뺀 다음에 그 다음에 소금을 넣어줘야 돼요. 보통 소금을 넣으면 조금 숨이 죽어요. 삼투압 현상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묻었던 흙물 씻지를 않으면 흙에 묻었던 것들이 다시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나쁜 걸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깨끗이 씻은 후에 그 다음에 소금으로 이렇게 바락바락 문질러 씻어주는 거예요. 이 쓴바기의 효능은 어떻게 되나요? 보통 칼슘하고요. 그리고 비타민이 굉장히 풍부해요. 봄나물 중에서도. 그리고 이 여기 알라파틱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봄에 나른해졌을 때 먹으면 되게 좋거든요. 특히 이 쓴바기 같은 경우는 잠을 쫓아내요. 그래서 수험생들이나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잠이 막 쏟아진다. 네. 이럴 때는 쓴바기를 좀 많이 드시면 잠을 쫓아낼 수 있어요. 그 씁쓸한 맛이 잠을 확 깨게 만드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충분히 문질러 씻어준 다음에요. 흐르는 물에다가 이렇게 해서 몇 번 씻어주세요. 체에 받쳐서 물기를 완전히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잔뿌리들까지 다 있거든요. 버리지 마세요. 이 잔뿌리들도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물에다가 데쳐줄 거예요. 데쳐줄 건데 이렇게 보면 이제 미리 물에다가. 이제 물을 이제 끓여서 준비를 할 건데요. 오늘은 쓴바기가 초록 색깔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소금이 있을 때는 약간만 소금을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약간 아까 바락바락 주물러 씻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도 이렇게 해서 소금물에다가 팔팔 끓으면 소금 아까 넣었잖아요. 이렇게 해서 쓴바기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보통 한 4분 정도? 3, 4분 정도 데쳐주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쓴맛이 좀 많은 나물이다 보니까 너무 살짝 데치면 쓴맛이 입안에 되게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데친 다음에 한 3분에서 한 4분 정도 지나면 이렇게 해서 쓴바기를 건져내 주세요. 건져서 네, 이렇게 찬물에다가. 해서 찬물에다가 이렇게 해서 건져주는 거죠. 이렇게 준비가 되어져서 오면 쓴바기를 한 다음에 몇 번 이렇게 헹궈서요. 보통 이 쓴바기가 갖고 있는 맛이 워낙 좀 쓰다 보니까 좀 아이들이 쓴맛을 좀 좋아하지 않는다던가 이러면은 한두 시간 정도 찬물에다 담궈 놓으세요. 그러면은 쓴바기의 그 약간 쌉싸름하고 그런 맛이, 쓴맛이 좀 빠지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준비를 해주시면 되는데 근데 지금 쓴바기를 계속 쓰다 하시는데 네. 얼마나 쓰길래 좀 궁금하거든요. 한번 네. 드셔보세요. 자, 지금 뭐 끓는 물에 한번 데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걸로 한번 드셔보실까요? 네. 그러면 한번. 자, 살짝만. 온다. 네. 어서세요. 자, 어우. 지금은 데쳐서 예. 그 미안한 마음이 드네요. 사실 약인가요, 이거? 네, 제가 그 이택 씨가 얼만큼 쓴맛인지 좀 느끼게 하려고 네. 사실은 이거는 한 1시간 정도 물에 담궈서 쓴맛을 좀 뺀 걸 안 드리고 네. 제가 바로 드려서 조금 더 쓴맛이 강했을 거예요. 저는 이거 먹어보지 않겠습니다, 이제. 이따 이거 드셔보시면 쓴맛이 이렇게 약간 부드러워졌네 느끼실 거예요. 네. 자, 이거는 1시간 정도 물에다가 불렸어요. 네. 자, 여기 보면 쓴바기에서도 보면 약간 이렇게 굵은 것들이 있어요. 쓴바기에. 네. 그런 것들은 이렇게 해서 보통 그냥 드시면 아까 드셨을 때 되게 썼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약간
편으로 썰듯이 이렇게 눕혀서 썰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먹었을 때 쓴맛이 좀 덜하거든요. 그리고 가늘게 준비된 것들은 좀 짧게 썰어주는 거죠. 왜냐하면 쓴바귀는 쓴맛이 강하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이 먹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집에서도 보통은 이렇게 해서 데쳐서 약간 물기를 뺀 다음에요. 고추장에다가 박아두었다가 이제 꺼내서 여기다 양념을 넣어서 굉장히 많이 먹거든요. 저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먹기도 하고요. 쓴바귀랑 같이 쓸 오징어 한번 이제 손질해 볼 텐데요. 오징어 오랜만에 보네요. 네, 이렇게 손질이 되어진 오징어를 오늘은 칼집을 넣을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칼집을 넣을 건데 오늘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오징어 귀가 있죠. 이 귀 있는 부분을 이렇게 좀 잘라낼 거예요. 이렇게 잘라내고요. 오징어를 이제 칼집을 넣을 건데 오늘 좀 더 모양을 내기 위해서 사선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칼집을 넣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간격은 할 때 너무 가깝거나 또 너무 멀지 않게 그리고 썰었지만 떨어지지 않게 돼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어슷하게 사선 방향으로 칼집을 넣어줄 거예요. 자, 아까 이 방면으로 해서 이렇게 칼집을 넣었잖아요. 비늘처럼 일어나죠. 그렇게 되면 반대 방향도 똑같이 이렇게 해서 칼집을 넣어주는 거예요. 간격은 똑같은 방법으로. 그러면 꼭 생선 비늘처럼요. 이렇게 해서 일어나거든요. 이렇게 해서 칼집을 넣어주는 거죠. 똑같은 간격으로 해주면 되는데 오징어를 그냥 썰어서 네모지게 그냥 이렇게 썰어서 드셔도 좋은데요. 조금 칼집을 넣어서 맛을 내주고 싶을 때는 저처럼 이렇게 하면 비늘처럼 이렇게 일어나죠. 또 오징어 다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준비가 되어지면 끝부분 잘라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적당한 길이로 같이 잘라주세요. 이렇게 해서 잘라서 오징어 다리도 같이 데쳐서 요리에다가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데쳐서 모양을 살려줄 건데요. 오징어 데칠 때 이렇게 오징어의 비릿한 맛이 있잖아요. 청주를 조금 넣어주면 좋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가져가서 요리해볼게요. 근데 오징어 다리는 이제 한번 데치게 되면 말리기 때문에 썰지 말고 그냥 데쳐도 먼저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도 되고요. 썰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길이가 데치고 나면 줄어들잖아요. 그걸 생각해서 길이를 조금 여유 있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집어 넣어 주시면 되는데 아까 준비되어졌던 이 오징어 몸통이요. 넣어 볼게요. 이제 변화를 느끼실 텐데요. 제가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아, 꽃이 피네요. 네, 이렇게 해서 둥글게 말리죠. 데치는 중간에 이렇게 해서 청주를 한번 이렇게 한 방울 넣어주면 오징어가 갖고 있는 비릿한 맛을 없앨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둥글게 말리면 다 되고요. 그다음에 오징어가 투명했던 게 불투명해져요. 그러면 건져내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아까 이특 씨가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자르지 않고 한다 그러면 한 번에 그냥 집어서 그냥 잘라주셔도 좋은 방법일 것 같긴 해요. 이렇게 해서 데친 오징어 준비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갖고 오는데요. 오징어는 보통 이렇게 데치고 나면 쓴바귀는 찬물에다가 우리가 한번 헹궜잖아요. 근데 헹구지 않고 오징어는 이렇게 해서 잠시 놔두면 오징어가 좀 식게 되거든요. 한 김 식으면 썰어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오징어를 한번 썰어주면 이렇게 꽃처럼 예쁘죠? 식당 가면 오징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네. 이렇게 해서 집에서 칼집을 내주면 그냥 네모지게 썰어줘도 좋은데 이렇게 꽃 모양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집에서도 유명한 셰프가 만든 것처럼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칼집을 넣어서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야, 이거 집에서 해봐야겠네요. 네,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양념들 해서 바로 이제 양념 만들어주면 되는데요. 이 쓴바귀랑 거는 초고추장이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먼저 고추장을 넣고요. 여기에다가 식초하고 레몬즙을 좀 상큼한 맛이 나게 하기 위해서 레몬즙을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초고추장으로 바로 하셔야 되는데 초고추장이 없으신 분들 이렇게 만들어도 된다는 거죠? 초고추장을 만약에 시중에서 판매하시는 거 사서 쓰실 때는 그대로 그거 쓰셔도 좋은데요. 집에 고추장이 있을 때는 이렇게 만들어 쓰셔도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면 금방 해서 신선하고 맛있어서 더 좋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알려드리는 이 레시피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맛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약간 탄산에 톡 쏘는 맛을 주기 위해서 사이다를 넣어주고요. 그리고 여기에 다진 양파. 네, 그다음에 마늘. 그리고 저는
달래를 조금 다졌어요. 아, 달래가 들어가요? 달래 예. 향이 또 쓴바기하고 잘 어울리고 또 이 초록 색깔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단맛이 나는 거 어떤 것도 좋은데 저는 오늘 꿀을 쓰는데 꿀을? 여러분들은 만약에 꿀이 없으실 때는 올리고당 쓰셔도 좋고요. 물엿이라든지. 네, 물엿 쓰셔도 좋고 또 없을 때는 설탕 넣으셔도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통깨까지 다 넣어서 이렇게 준비해서 넣으면 되는데요. 초고추장 소스 만들 때 여기에다 레몬즙이나 사이다 같은 걸 좀 넣으면 네. 우리가 좀 이렇게 뭐랄까 숙성된 맛을 낼 수가 있어서 좋아요. 그래서 뭔가 전문가의 손이 약간 스친 듯한 그런 느낌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이다 독특한데?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넣어보면 훨씬 향이나 맛이 톡 쏘는 맛이 더 좋아지거든요. 콜라는 안 되죠? 없을 때는 콜라를 탄산으로도 좋긴 한데 색깔이 좀 진하다 보니까 그렇죠, 네. 고추장의 색깔이 약간 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탄산 음료라면 조금 저는 사이다로? 흰색 쪽으로 추천해드려요. 자, 이게 오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초고추장을 여러분들 직접 만드실 때 사이다를 넣게 되면은 숙성된 맛을 한껏 더 느끼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보면 약간 초고추장 소스, 약간 묽은 듯한 초고추장 소스를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놓으시면 되고요. 이 양념을 반량을 이제 쓴바기에다가 쓴바기에다가.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반 정도 넣고 쓴바기를 맛있게 버무려 줄 거예요. 아까 이제 쓴맛이 좀 많았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손으로 조물조물 묻혀서 그 갖고 있는 쓴맛을 조금 새콤달콤한 맛으로 바꿔줄 거예요. 저는 그래도 살짝 걱정이 되는 게 아까 네. 이제 좀 먹어봤잖아요. 네네. 약간 좀 충격이 좀 컸거든요. 네. 고삼차. 네. 그 맛있는 맛이랑 똑같아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이것도 삼의 어떤 그런 쓴맛이기 때문에요. 그 약간 사포닌 성분도 되게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쓴맛이 갖고 있는 맛이 사실은 입에는 되게 쓰지만 우리가 입에 쓴 게 몸에 좋다고 좋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 쓴바기는 이 봄에 딱 한 차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쓴맛 충분히 좀 지나고 나면 괜찮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그래서, 쓴맛, 씁쓸한 맛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이 쓴바기를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건강한 맛이기 때문에 내가 건강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준비가 되어지면 여기다 담아주시면 되는데요. 아까 이제 묻혔던 이 쓴바기를 한쪽에다가 옆옆이 놔주세요. 이렇게 해서 야, 쓴바기가 이렇게 네. 초고추장 향이 싹 입혀지니까 네. 먹음직스러운데요. 예쁘죠? 네.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데친 오징어를. 네, 오징어 아까 이렇게 데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담아주시는 거예요. 야, 너무 예쁘다. 오징어가 이렇게 돌돌 말려 있으니까 네. 소면이 말려 있는 느낌이에요. 네, 여기다가 어린이 채소가 있으면 여기다 옆에다가 이렇게 좀 담아주세요. 그럼 또 상큼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색상별로도 또 딱 맞네요. 네, 이렇게 준비가 되어지면 아까 우리 양념 남겼잖아요. 네. 요거를 이렇게 해서 위에다가. 쓴바기 쪽에도 뿌려주고요. 네. 그다음에 오징어 쪽에도 좀 이렇게 뿌려서 별미다, 별미. 네. 접시 쪽에다가도 조금 소스 이렇게 해주면 되게 그림 그리는 것처럼 되게 멋지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자, 쫄깃하고 쌉싸름한 맛까지 더한 쓴바기 오징어 초무침이 완성이 되었고요. 자, 계속해서 두릅생채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릅하면 사실 우리가 아까 쓴바기처럼 또 봄을 대표하는 그렇죠, 이 예. 두릅이거든요. 이제 두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무 둥치에서 나오는 새순이에요. 그래서 보통 보면 나무 둥치 쪽에 보면 이 가시 보이세요? 네. 이렇게 가시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손질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요. 손질하는 방법은 요 나무 둥치 부분 바로 요 연결되는 부분을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그러면 옆에 요 이렇게 작은 새순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거는 떼어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두릅을 한번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데칠 건데 데칠 때 조금 잘 무르게 데치기 위해서 잘 익게 하기 위해서 반으로 자르진 않더라도 이렇게 칼집을 한 번씩 넣어주면 데칠 때 훨씬 빠르게 데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서 한 번 정도 끝에까지 자르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굵은 거일 때는 반 정도 잘라주면 좋고요. 아닐 때는 한 번 정도 그냥 칼집만 내줘도 데칠 때 훨씬 더 잘 익어요. 자, 이렇게 준비된 두릅은 물에다가 한번 씻은 다음에요. 이제 끓는 물에 데쳐주면 되는데요. 보통 이렇게 물이 끓으면 여기에다가
소금 좀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두릅 같은 경우는 잎과 이 뿌리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넣을 때 한꺼번에 그냥 쑥 넣어버리면 이 두릅이 밑부분은 좀 들이고 위는 완전히 다 익어버리는 경우가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할 때 모아서 이렇게 놓고 이 줄기 단단한 부분 있죠. 여기를 한 1분 정도 손으로 뜨겁지 않을 정도로, 아니면 집게 같은 게 있을 때는 이렇게 해서 잡아서. 집게를 이용해서 이렇게 윗부분을 잡아줘서 이렇게 해서 집어넣어서 이렇게 조금 놔두면 얘가 익거든요. 그렇게 한 상태에서 놓으면 뿌리하고 골고루. 네. 윗부분에 잎하고 고르게 데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데친 다음에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요. 너무 생으로 데치면 나중에 먹을 때 조금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충분히 이 줄기 부분이 익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또 찬물을 준비해서 누렇게 뜨지 않게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색깔 예쁘죠? 너무 예쁜데요? 네, 준비되어지면 이렇게 해서 건져서 이렇게 해서 찬물에다가 빼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건져서. 네. 두릅 생채죠, 그렇죠? 네, 두릅 생채예요. 이렇게 해서 찬물에다가 조금 식도록 준비를 해놓고요. 이제 배하고요. 당근 들어갈 거예요. 배 같은 경우는 조금 채 썰어서 주는데 보통 물을 조금만 담아주세요. 배는 색깔이 금방 갈변되기 때문에 했을 때 그대로 사용하기보다는 설탕물을 조금 담궈 놓으면 갈변되는 거 막을 수가 있거든요. 설탕을 풀까요? 그러면? 네, 거기 담아주세요. 그리고 배는 너무 곱게 채 썰면 나중에 설탕물에 담궜다 꺼내면 너무 이렇게 짓이겨진 듯해서 보기가 그래서 약간 너무 곱지 않게 그냥 썰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채 썰어서 준비해서 설탕물에 갈변되는 거 막아주게 한번 넣어주시면 좋고요. 네. 그다음에 당근 같은 경우도 가늘게 채 썰어주세요. 보통 이 당근 같은 경우는 그냥 그대로 쓰면 당근이 뭐 도마에서 쓸 때나 아니면 이렇게 보면 붉은 색깔이 좀 많이 이렇게 묻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요것도 약간 물에다가 살짝 담궈놨다가 건져 놓으면 색깔도 조금 빠지고요. 그리고 훨씬 생생해져요. 그래서 보기가 좋거든요. 이렇게 해서 제가 미리 당근 채 썰어서 물기 빼놓은 거 여기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준비해 주시면 좋고요. 두릅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줄기 부분을 이렇게 잡아서 손으로 이렇게 모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한번 위를 잡고요. 그리고 짜주시는 거예요. 한 번만 살포시 짜주세요. 너무 있는 힘껏 하면 다 짓이겨질 수 있어서 이렇게 해서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이제 놓으면 되는데요. 여기 아까 이제 준비해 놓았던 그 고추장, 초고추장 소스 그대로 쓸 거예요. 네. 아까 채 썰어 놨던 배. 그 배를요 밑에다가 깔아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리고 두릅을 위에다가 보기 좋게 얹을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 아까 만들어놨 우리 쓴박이랑 네. 오징어 초무침 할 때 만들어놨던 초고추장 있거든요. 요거를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좀 끼얹어주고 이렇게 해서 위에다 얹어주시는 거예요. 한 가지 만들면 봄나물 여러 가지 이렇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 되게 좋거든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당근까지 같이 놓아주면 되게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독특한 향기로 식욕을 돋는 두릅 생채가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밥상을 더욱 특별하고 맛있게 오늘의 콕포인트를 살펴볼까요? 영양 만점 쓴박이 오징어 초무침 맛깔나게 만드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초고추장을 만들 때 사이다를 넣어주는 게 키포인트. 이렇게 하면 초고추장의 숙성된 맛을 낼 수 있다는 사실. 쌉싸름한 쓴박이와 쫄깃한 오징어의 환상조합. 쓴박이 오징어 초무침으로 맛있는 제철 밥상을 차려보세요. 아셨죠?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세요.